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메리카 왕국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 중앙아메리카에 살았던 마야 문명과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잉카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아메리카의 왕국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리고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발견한 곳은요, 인도였을까요? 아메리카였을까요? 네, 아메리카 신대륙이었어요. 그때까지는요, 그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럽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요, 중앙아메리카가 있었어요. 콜럼버스가 처음에 도착한 곳은요, 중앙아메리카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섬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우리를 보러 나왔다. 그들은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앞을 짧게 자르고 뒤에서 앞으로 빗질을 했으며 온몸에는 검정색과 흰칠을 했다. 그리고 몸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도 있었다. 네, 왜냐하면 인근 부족들과의 싸움 때문에 몸에 상처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도요, 여러 제국들이 있었는데 아시아, 유럽들처럼 그들의 부족들끼리 싸움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중앙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최초의 제국은요, 마야 제국이에요. 마야인은요, 멕시코만, 그 다음에 카리브해 사이에 돌출된 유카탄 반도에 살았어요. 네, 여기는 유카탄 반도예요. 이 반도는 지금은 멕시코 땅이고, 마야인들은요, 유럽에서 로마 제국이 무너져 가던 그 무렵에 중앙아메리카에 이 도시를 세웠는데 수백 년 동안 이 도시가 계속 이어졌어요. 마야인들이 모두 도시에 살지는 않았어요. 세력가들, 그러니까 귀족이라든가 왕, 장관 같은 세력가들만 도시에 살고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숲속에 살면서 이따그 물건을 팔러 또는 예배를 드리러 도시에 왔다고 합니다. 신들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마야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마야인들의 도시에는 돌로 쌓은 피라미드,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사원이 있었어요. 왕이 그 사원에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고, 마야인들은요, 왕을 신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신을 믿었는데요. 이 왕은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니를 뾰족하게 갈고 얼굴에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왕의 어머니가 왕이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납작한 나무판을 이렇게 머리에 대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는 이렇게 정수리가 뾰족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야인들의 신들은요, 모두 사팔뜨기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어머니는요, 왕이 아기였을 때 눈 사이에 어떤 물체를 달아놓고 사팔뜨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야인들은 그들의 왕이 신성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에서 이 무렵에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중앙아메리카의 왕들은요,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선포하고 시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마야의 왕에게도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전쟁이었죠. 주변의 부족들과 늘 싸움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왕은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려야만 신들이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한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귀나 손가락, 코 이런 데를 뚫거나 찢어서 피를 흘려야 했대요. 그리고 마야인들은 신들에게 더 많은 피를 바치기 위해서 싸움터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마야의 도시들은 수세기 동안 존속이 되었어요. 중세말에 이르자 사람들은요, 도시를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원이나 집들이 버려지고 숲과 덤불이 자라서 대도시가 밀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도시를 떠났을까요? 이 주변의 땅으로는요, 주민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유카탄 반도를 휩쓰는 지진, 태풍이 이 사람들을 살기 어렵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너무나 멋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잔혹한 행위에도 넌더리가 났어요.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있었던 아스테크족이라는 부족이요, 마야인들의 도시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마야 제국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콜럼버스가 이 대륙에 도착했을 때 마야인들은 더 이상 제국을 갖지 못했어요. 작은 집단을 이룬 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스테크인들이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스테크인들은 마야인들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앙 아메리카 전역을 떠돌면서 싸움을 했던 것은 확실해요. 중앙 아메리카의 어느 고원에 떠돌던 아스테크인들은요, 넓은 호수를 발견을 했는데 갈대가 우거져 있는 습지가 펼쳐져 있고 호수 안에는 작은 섬들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섬에 커다란 선인장이 있었고 그 위에 뱀을 움켜잡고 있는 독수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스테크의 사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건 태양신에 계시다. 태양신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기를 바라신다. 독수리가 있는 저 섬에 도시를 세우고 수도를 삼으면 태양신의 영험한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호수를 도시로 만들고 굉장한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호수 주변에 많은 음식들, 식량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물고기, 그다음에 도마뱀, 도룡용, 개구리, 그다음에 오리나 새, 그다음에 토끼, 사슴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먹을 수가 있었고 선인장즙을 발효시켜서 먹기도 했어요. 술은 금지된 음식이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술을 먹고 취한 사람들을 처형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스테크인들은 특별한 새로운 음식을 개발했는데 바로 초콜릿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그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초콜릿은 아니었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값비싼 음식이었어요. 부자들은요, 금으로 만든 잔에다가 초콜릿즙을 부어서 마셨고 카카오의 씨는 금만큼이나 귀해서 아스테크인들은 그것을 돈으로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신들에게 바칠 정도로 무척 귀한 음식이었어요. 이 아스테크인들은요, 먹을 것도 넉넉했지요. 호수 위에 도시를 짓고 살았으니 엄청 아름다운 곳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종족들을 공격을 해서 재물을 훔쳐오고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척 번영을 누리긴 했지만 주변의 다른 모든 종족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신대륙에 상륙한 유럽 사람들은 중앙 아메리카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아스테크인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마야인들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아메리카 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그 서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살았던 잉카 문명, 잉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 잉카 사람들도요, 자신들은 태양의 후손이라고 믿었어요. 잉카 사람들에게는요,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쿠코스라는 잉카 제국의 수도, 그 다음에 굉장히 위대했던 왕, 와이나 카파크라는 왕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와이나 카파크라는 왕은요, 죽기 전에 그의 제국을 남북으로 나누어서 두 아들에게 물려주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아들은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리고 양쪽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두 나라는 갈수록 가난해지고 약해졌죠. 그때 이 새롭게 발견된 신대륙에 스페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려고 몰려 들어왔어요.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요, 힘이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을 물리칠 힘이 없었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잉카 제국의 넓은 도로를 거침없이 휘젓고 다녔고요. 오래지 않아 잉카 제국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